크림반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케르치 해협을 집어삼키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전력시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케르치가 완전히 암흑에 휩싸이면서 점령자들은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 점령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둠, 연료 부족,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이 표적이라는 지속적인 메시지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요새여야 할 이 반도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러시아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올 때 크림반도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점령된 케르치 지역에서 총격과 폭발이 일어나자 러시아 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만도 합니다. 아조프해에서 며칠 동안 선박을 공격했고 그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집으로 삼은 수십만 명의 러시아 정령자들이 탈출로로 삼을 수 있는 한 지역의 발전시설을 겨냥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7월 15일 보도에서 보도당일 케르치 전역에서 완전한 정전이 보고됐다고 기본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자랑하며 내놓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케르치 행정부의 꼭두각시 수장인 이반 코셸레는 케르치 주민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적의 드론 공격 결과 케르치는 완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은 예비 전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의 모든 관련 부서가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푸틴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일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크림반도로 이주하라고 했던 러시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크리미안 윈드 텔레그램 채널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당황한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들 중 케르치에 있던 사람들이 반도의 이 핵심 지역을 뒤흔드는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자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이 파괴된 후 기동 사격조를 배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 운에 맡기는 식의 전략은 케르치의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선전 악몽이 펼쳐지는 것을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가 케르치 대교 통행을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케르치 대교 파괴를 두려워한 걸까요? 혹시 푸틴이 크림반도의 점령자들이 러시아 본토로 나가 그 반도, 즉 러시아의 요새여야 할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걸 막고 싶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무엇을 시도했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에 따르면 케르치 외에도 크림반도 북서부와 동부 여러 마을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리팀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지만 언제 다시 전기가 공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복구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드론으로 복구된 변전소 등 인프라를 다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케르치 점령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낫던데 크림반도를 담당하는 러시아 통제하의 수도 회사인 보다크리마, 케르치의 전력망에 영향을 미친 비상사태로 인해 9개 구역에서 수압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연료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푸틴의 주장, 즉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고급 휴양지가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이주해온 많은 점령자들에게 말이죠. 또한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크림반도를 영원히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러시아 국방부만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크림반도의 꼭두각시 정권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실을 전달했을 때 러시아 국방부는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무시하며 러시아 방공망이 잘 작동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전력 공급을 마비시킨 날 밤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93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 격추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흑해와 아조프해, 그리고 쿠르스크, 브리안스크, 로스토프, 벨고로드 등 여러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에서 혼란을 일으키자 러시아는 방어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크림반도 주요 지역의 지속적인 정전을 언급하기 꺼렸지만 현지 주민들은 굳이 국방부 발표를 듣지 않아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지금 크림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전력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케르치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주째 크림반도의 전력망을 공격해왔으며 본격적인 공세는 6월 말과 7월 초에 시작됐다고 키이우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소 공격대와 같은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 공격한 뒤 잠시 후 다시 공격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공격해 수리 작업이 무의미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심페로폴 복합사이클 화력발전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이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례의 공습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1년의 공습을 촉발했으며 대부분은 크림반도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핵심인 발전소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망에 대한 공격과 크림반도 전역에서 이어지는 순환 정전은 2014년 푸틴의 불법 점령 이후 자신들이 러시아판 리비에라로 이주한다고 들었던 점령자들에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7월 15일도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케르치가 정전에 시달리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은 세바스토폴의 라클라바 화력발전소도 공격했는데 이곳 역시 이전에도 반복해서 표적이 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지상에서 저항운동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발전소의 기계실이 파괴되었고 그 기계실에 있는 지멘스 SGT-5 2002 터빈 중 하나에 사용되는 냉각 시스템도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스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멘스가 만든 장비가 파괴된다면 러시아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수작전군은 이번 단 한 번의 공격이 키이우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크림반도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최대 50%를 공급하는 발전소에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2개월에서 5개월에 이르는 수리 작업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정밀하게 타격하면 러시아는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 공격들은 우크라이나가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심페로폴 공장 공격 이후 크림반도의 괴뢰 정부는 세바스토폴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기와 선전 양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요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어야 하며 푸틴의 뜻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영토 완전 합병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침공은 크림반도를 통해 진행됐으며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전기 차단, 연료 부족, 우크라이나 드론의 지속적 공격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자랑할 수 있지만 진짜 타격은 푸틴 자신과 그가 만들어낸 러시아 국민의 수호자라는 이미지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정전과 공황에 빠진 꼭두각시 주지사들로 고생하는 곳은 케르치와 세바스토폴만이 아닙니다. 7월 13일 우크리인폼은 크림반도 제앙코이 지역에서 정전이 그 시점까지 일주일 내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 점령군만 타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림 타타르 민족 마즐리스 의장인 라파트 치바로프가 설명하듯이 우크라이나의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바로프는 궁극적인 목표가 크림반도를 해방시켜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억압 아래 살아온 모든 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인 만큼 이 고난은 반드시 견뎌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야만인들로부터 크림반도의 해방을 기다리며 러시아 정령으로 인해 새로운 고난을 겪고 있는 크림반도 모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시바로프는 어려움과 탄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충성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끝까지 버티길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점점 커지는 빛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전을 일으킨 케르치 공격은 모두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지배하던 세력은 그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특수작전군의 표현에 따르면 크림 교두보의 발전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군의 공격 및 방어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작전 속도와 군수 지원의 회복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점령자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본토의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공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보급품과 병력은 크림반도에 갇혀있고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의 최근 전력 차단 공격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케르치 지역은 크림반도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케르치는 단순히 크림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케르치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가 점령자들이 반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케르치에서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가 원할 때 언제든 반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다리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화력을 갖췄고 러시아의 방어는 너무 허술해서 다리에 대한 단발적인 공격이 결국 다리를 영원히 파괴하는 작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령군은 지도자가 만든 실패의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케르치에서는 케르치 다리 외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7월 14일 케르치의 불법 거주자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공격 직전에 그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브로브디는 크림반도에 연료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진입로만 막고 출구는 열어둘 것입니다. 케르치 다리는 그대로 두고 그들이 그 다리로 나가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다리를 통해 러시아로 돌아가 우랄 산맥 너머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브로브디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고는 경고일 뿐입니다. 크림반도 점령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진정 바라는 건 수만 명의 점령자들이 케르치 다리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선전 승리에 대해 말했는데 이번이 정말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강력한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가장 훼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크림반도에서 목숨 걸고 도망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애초에 러시아까지 번질 의도가 없었던 전쟁에서 난민이 될 것입니다. 푸틴의 명성에 더 큰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크림반도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계속되는 드론 공격, 연료 부족, 정전, 그들을 보호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러시아의 방어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러시아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압박이 되며 전쟁이 러시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압박을 이어가며 7월 17일 키이우 포스트는 또 한 번 성공적인 타격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크림반도 물류 네트워크 내 철도 허브를 겨냥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철도 허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철도 허브는 케르치 다리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시 전달됩니다. 불길과 공격이 점점 가까워지고 곧 다리가 표적이 될 테니 지금 떠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푸틴의 방식이지 우크라이나의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고급 휴양지로 홍보하는 것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대한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시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격의 또 다른 도구의 정당성이라는 허울만 더 쉬운 것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도 이 점을 지적하며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의 군사기지로 변해버려 러시아가 우리나라 남부를 계속 점령하고 동부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크림반도에 집중 공격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도는 단순히 연료 부족과 순환 정전만을 겪고 있는 무고한 영토가 아닙니다. 수십만 러시아 정령군이 고통받고 있지만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초기 침공의 발진 기지로 쓰였음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본토에 보급품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계속 사용하려 하며 이곳에는 약 5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은 결코 무고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폭로했고 앞으로도 이 점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방금 케르치에서 본 일은 더 큰 작전의 일부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감당 못할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일이 닥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기울인 노력이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크림반도 전역에 대한 타격권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전력 및 연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괴뢰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지원을 보내려 애쓰고 종종 실패하더라도 그 괴뢰 당국은 정상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금 새로운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자체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주변 해역에 선박을 타격함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지탱하던 그림자 선단이 침몰 중입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7월 13일까지 러시아가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 보급선, 그리고 페리에 대한 매일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케르치 해협을 통한 이동이 사실상 멈췄다고 합니다. 7월 16일까지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147척의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그중 117척은 크림반도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 유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보급품과 연료를 육로로 운송하는 도로, 다리, 트럭을 대상으로 한 물류 봉쇄 작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는 연료가 바닥났고 정전은 점점 더 길어지며 이전보다 더 넓은 크림반도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푸틴에게 두 가지 문제를 줍니다. 첫째, 크림반도 요새가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케르치 정전 사태는 크림반도를 좀먹는 병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대규모 군사화와 러시아 본토와의 경제 통합은 크림반도가 무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연료, 군인, 장비를 계속해서 반도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 보급품들이 도착한다고 해도 일단 도착하면 고립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보급품을 타격하죠. 러시아는 보급품을 보내는데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크림반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점령된 지역 가운데 가장 취약합니다.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은 결국 그곳에서 끝날 것입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두 번째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이미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위대한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2014년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는 자기들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케르치와 반도 안팎의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거짓말쟁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제이슨 코코란이 7월 16일 모스크바 타임즈 오피니언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처음 놓쳤던 점을 인식한 듯합니다. 푸틴을 약화시키려면 내일 꼭 크림반도를 해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의 매력을 파괴하는 동시에 그곳을 점령하는 데 드는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다면 크림반도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연료 부족, 휴가 취소, 저장고 파손은 2014년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제시한 이미지를 점점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전이 계속되고 주유소에 연료가 바닥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점령자들은 허황된 약속에 속은 셈입니다. 이제 그들은 푸틴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 왕관의 보석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러시아 지도자를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고 푸틴은 러시아의 약점을 드러내야만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케르치의 경우 전기가 끊겼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두는 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자들에게 도주로를 얼마나 더 허용할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푸틴의 상징성은 그리 큰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케르치 공격 이후에 했던 것처럼 케르치 다리를 봉쇄하는 것은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크림반도에는 혼돈이 찾아왔고 그 혼돈이 해방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은 한 번의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략을 다뤘지만 크림반도 점령자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 편집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푸틴의 크림반도 참사의 진짜 규모를 공개합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고 크림반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소식은 더 밀리터리 쇼 구독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